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이제 개화 이후에 근대 문물의 수용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대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된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의 비주얼 싱킹 내용인데요. 교통수단과 의복, 음식, 그다음에 뭐 새로운 건축물, 그리고 근대식 학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는 다양한 뭐 물건들, 서양식 물건들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나왔지만 이제 단발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새로 생겨난 교통수단은 바로 전차인데요. 전차를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원래 말로 마차를 타고 다녔고 그냥 말을 타고 다니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전차는 저절로 움직이게 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빨랐을 거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전과 이게 비교를 해보자면 얘네들은 전기와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죠. 이런 복잡한 기계 장치로 움직이게 되면서 더욱 빨리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차 이외에도 전등이나 가로등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밤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밤에도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신과 전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처음에 전화기 또는 전화 교환원, 교과서에 보면 그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고 되게 뭐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전엔 없었던 낯선 물건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새로운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널리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한번 꼭 정리를 해와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백성들은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제국이 되면서 이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의복 문화 그리고 음식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입죠. 지금은 뭐 양복이나 드레스 그리고 군복 또한 서양화가 되었습니다. 네, 서양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된 걸 서양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 문화와 식사 문화 이런 것도 들어왔는데요. 궁중에서는 커피와 홍차 그리고 과자를 즐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상에 앉아서 먹었는데 식탁에 앉아서 먹고 여러 사람이 자기 접시를 가지고 먹는 그런 서양식 식사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모습의 건축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건축물은요, 전통적인 한옥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한옥은 우리가 나무나 돌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 이외에 벽돌, 시멘트, 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물을 2층 이상으로 새로운 건축물은 지어졌습니다. 지붕을 만드는 재료들도 달라졌고요. 지붕 위에 굴뚝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여러분들 교과서 72쪽에 사진이 나와 있을 건데요. 그전 건축물과는 다르게 훨씬 더 화려한 외관을 바깥 모습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건축물은 어떤 용도로 지어졌냐면 네, 공사관, 궁궐, 교회, 학당, 호텔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서양식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서양식 건축물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회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다 라고 우리가 추가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근대화, 자주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로 근대식 학교가 생겼습니다. 소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소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외국어학교 등 관립학교는 국가가 나서서 만든 학교를 얘기합니다. 국가 기관에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이걸 실시한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한 힘을 갖기 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사립학교들도 생겼는데 이 사립학교를 세운 사람들은 선교사나 애국지사들, 우리나라 애국을 위해서 그런 단체들이 나서서 사립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근대 문물을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받아들였다기보다 다른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우고 우리나라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서 그 다음에 더 유능한 인재를 길러서 우리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근대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배제학당이라고 있어요. 이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항상 최초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초에 있는 것들, 최초의 서양식 병원,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철도가 만들어지고 기차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철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요. 어느 나라가 만들었느냐? 바로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자, 물론 당연히 기차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기했겠죠. 그런데 일본이 이 철도를 만들고 기차를 만든 건 왜 만들었을까요? 이 철도는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일본의 군수 물자를 나르기도 했고요. 우리의 쌀과 자원을 빼앗아 가는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백성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기차나 철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에서는 단발령을 실시했는데요. 나라에서는 위생적이고 일하기 편리하다라고 해서 단발령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는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훼손하면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장단점을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항된 다음에 근대 문물은 주로 일본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근대 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였을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교통시설도 있었고 의복, 음식문화, 건축물, 그다음에 전등이나 가로등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들이 꼭 디딤 영상 정리 학습장에다 정리해서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